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염혜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맨날 트럼프 이야기만 하니까 좀 재미도 없고, 그래서 오늘 좀 재밌는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요즘 국내에서는 SK텔레콤의 유심 데이터 유출이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물론 대응 방안부터 여러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만약에 SK텔레콤이 미국에서 이런 우리나라 같은 유심 데이터를 유출했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다양한 그런 정보 공개, 정보 유출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사례들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유심정보 요 피해 보면 한 2,300만 명 가입자, 전원 피해 노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유심 복제라든지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도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유심을 무료 교체해 준다고 하는데 2,300만 장 말로만 들어도 어마무시해서 잘 되기 좀 힘들어, 빠른 시일 안에 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일단 받아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료 서비스라고 하고요. 또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 면제. 만약에 제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SK텔레콤을 썼다면 바로 해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약금이 나오면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위약금 문제는 법률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 표준약관에 보면 위약금 면제, 회사 과실로 인한 이제 해지는 위약금이 면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이런 법무팀들이 총 가동을 하면 회사 과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도 있겠죠. 사실상 외부 해커가 들어와서 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치다 보면 회사 과실이 어느 정도 없어지는 그런 사태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위약금 면제, 이거는 조금 내주기 싫은 거겠죠. 그 다음에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대규모 이런 지원금을 못 뿌렸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열받는 소리입니다. 이러다 보니 계속해서 SKT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 몇 개만 봤는데요. 해킹 확인 후 의심정한 축소 신고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최태원, 최창원 또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했는데 사실상 이 두 명까지 다 털린 거 보면 전 고객 정보가 털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루 늦게 해킹 신고를 했지만 합당한 처벌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SKT 집단소송 1인당 10,000원 집단소송 움직임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201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는 어떤 고객 정보 유출, 데이터 유출 사고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AT&T입니다. 해외 콜센터에서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2013에서 2014년 정도에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AT&T의 멕시코, 콜롬비아, 필리핀에 위치한 콜센터 직원들의 28만 명 분량의 미국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판매한 사건입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우리나라 치면 방통위 정도가 되겠죠. 2015년 4월에 AT&T에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게 당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자, 2,500만 달러. 지금 현재 가치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2,500만 달러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356억 원입니다. 356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AT&T는 모든 피해 고객들에게 통지를 하고요.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안 정책 강화하기 위한 보고서 제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모바일 2021년입니다. 얼마 전에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21년 8월 티모바일은 해킹 공격으로 약 7,660만 명의 고객 정보,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 정보. 사실 사회보장번호랑 운전면허 정보는 미국에서 거의 이런 신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 다 털린 겁니다. 자, 이때 티모바일이 3억 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하기로 했고요. 1억 5천만 달러를 추가로 보안 강화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고객들은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내가 이 데이터 유출로 인해 여러 피해를 받았다라는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증빙 자료가 없어도 최소 25달러, 캘리포니아 주민은 1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티모바일은 피해 고객에게 2년간 신원도용 방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라이즌도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통신 3사가 다 2010년대 이후로 한 번씩 있었습니다. 여기도 슈퍼쿠키를 사용한 사용자 추적, 위치 추적을 불법적으로 한 건데요. 버라이즌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자 동의 없이 슈퍼쿠키를 사용을 해서 웹 활동을 추적을 하고 이를 광고 목적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쿠키는 사용자가 삭제할 수 없었고 제3자 광고주와도 공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미 연방통신국 아까 말씀드렸던 FCC가 2016년 3월에 버라이즌에 13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개 중에 제가 조금 관심이 가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티모바일 2021년 시기적으로도 제일 가깝고요. 해킹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담긴 데이터들이 유출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티모바일 사건을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해커가 티모바일의 보안이 취약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시스템에 침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15일 티모바일은 내부적으로 침해 가능성을 인지를 하고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보안업체가 온라인 포럼에서 티모바일 고객 데이터가 판매되고 있음을 발견을 하고 이를 티모바일에 또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월 16일 티모바일은 공식적으로 데이터 유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거의 일어나고 한 달 뒤에 인정을 하게 된 거죠. 티모바일은 약 이때 7,66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고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이 포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됐냐? 미국은 소송의 나라잖아요. 바로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2021년 8월 이후 피해 고객들이 티모바일 보안 실패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22년 7월 26일 미국 연방법원이 제안된 합의안에 대한 예비 승인을 하게 되고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 10일 원고 측의 합의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1월 23일 합의금 청구 마감일이 됐고요. 2023년 6월 29일 법원이 합의안을 최종 승인하고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서비스 수당 등을 포함한 지급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31일, 8월 4일 일부 반대자들은 합의안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지금 2023년 6월 29일 안으로 올해 4월부터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홈페이지, 티모바일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여기에 하면 이렇게 보상금을 정해진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총액은요 3억 5천만 달러입니다.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신원 도용 등으로 인한 실제 피해를 고객이 직접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피해가 있었다라고 증명을 하는 겁니다. 증빙 자료가 없어도 일반 고객 25달러, 캘리포니아 주민 1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3억 5천만 달러, 굉장히 큰 돈이죠. 합의금으로 얼마가 될까요? 5천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5천억 원인데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줬다라는 뉴스를 제가 기자하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국 뉴스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지출이 있었잖아요. 티모바일이. 그러면 이제 티모바일은 어떤 재정적인 영향이 있었냐? 자, 합의금 및 보안 투자로 인해 티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분기 재무제표에 약 4억 달러의 일회성 비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억 달러 정도가 소비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무제표에 선 반영을 해 놓은 거죠. 어차피 이게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있어서 티모바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약 4달러 정도가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한 53억 달러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시장은 이
유출 사건으로 100에서 200만 명의 고객이 이탈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티모바일 가입자 수는요,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에 오히려 130만 명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포스트 페이드라고 그러니까 후불납부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기는 프리페이드가 있고 후불납부제가 따로 있거든요. 이 후불납부제 가입자 수가 130만 명 증가했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 티모바일의 실적 같은 경우도 2021년부터 뭐 꾸준히 뭐 조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뭐 증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런 합의금 같은 경우 5천억 이렇게 뭐 마련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합의금도 중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당국한테 얼마의 이런 벌금을 맞았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우리나라랑은 좀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쭉 하루 좀 더 찾아봤는데요. 티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2024년 9월에 3,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를 받습니다. FCC 미국 연방통신국인데요. 여기 21년부터 23년 사이에 발생한 4건의 데이터 유출 사건을 진행한 결과 이렇게 3,150만 달러를 벌금을 내기로 했는데 벌금은 미국 재무부에 1,575만 달러를 납부를 하고요. 나머지 반은 앞으로 2년 동안 사이버 보안 강화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폭스바겐 있잖아요. 폭스바겐 건도 뭐 1조 뭐 10조인가 그때 나왔었을 때 그걸 벌금을 재무부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폭스바겐은 차라리 이 돈으로 우리가 미국 내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계속해서 인프라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티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1,575만 달러 벌금을 납부를 했고요. 1,575만 달러 반은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1,57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이제 벌금을 맞는 거고 230억 원은 이제 이런 사이버 보안 투자 강화에 사용을 했는데요. 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피싱 방지 다중 인증 시스템 적용하고 데이터 최소화 및 폐기 정책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제3자 보안 감사, 뭐 정기적인 사이버 보안 보고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이러한 조치가요. 티모바일에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티모바일만 잘하면 뭐예요? 다른 데도 뚫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다른 통신사 AT&T와 이제 버라이전 같은 데들도 이제 유사한 이런 제재를 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1,575만 달러였잖아요, 벌금이. 근데 티모바일이 2024년 4월 얼마 전에 한 번 더 비슷한 데이터 유출 사고가 있습니다. 위치 데이터 보호 실패로 8천만 달러의 벌금을 맞습니다. 이게 고객의 실시간 데이터 위치 데이터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점이 이제 지적을 받았는데 8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것도 2020년 시작된 조사의 결과인데요. 티모바일이 고객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8천만 달러, 이게 8천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1,1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벌금으로 어마어마하게 맞았네요. 그러면 이제 진짜 제가 이거는 좀 여러 전문가들한테 많이 좀 물어봤습니다. 뭐 회계하시는 분한테 물어보고 여기 주변에 있는 여기 공무원분들, 우리나라 공무원은 아니고요. 미국 공무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한 몇 명 물어본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이 만약에 SKT가 이런 티모바일 사례랑 좀 비슷하다라고 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티모바일 사례를 빗대어서 SKT가 이 벌인 만행을 이렇게 환산을 하면 얘네들이 얼마나 벌금을 받고 피해 보상을 얼마나 좀 하게 될까를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산출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미국 집단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인당 예상 지급 금액, 그 다음에 피해자 수, 단순히 곱해서 총 합의금 이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 수 약 7,700만 명, 합의금 총액 3억 5천만 원인데 1인당 평균 지급액이 45에서 50달러 정도로 잡고 이렇게 계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 민감성, 데이터 종류인데요. 노출된 정보의 민감성 여부에 따라서 1인당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SSN, 여권, 주민등록 등 민감한 신원 정보인데요. 유심, ICC ID, 가입자 인증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위험군인데 SKT 같은 경우에는 유심 ICCID와 고객, 고유 식별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는 상 또는 최상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송 압박 및 법적 책임 진수. 이 T모빌 같은 경우에는요, 수개월 내에 그냥 피해 사실을 인정을 했고 고객들한테 알람 조치도 했고요, 보안 강화 약속 및 제3자 감사까지 수용을 하고 이렇게 법원에서도 굉장히 빠른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합의금이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인하거나 대응이 늦으면 합의금은 폭증한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SKT 미국 내 적용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피해자 수 2,400만, 1인당 보상 가능한 금액 30에서 50달러, 민감한 정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7억 2천만 달러에서 12억 달러입니다. 단순 건데요. 요거를 총 해서 이렇게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FCC에 내야 되는 벌금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피해자 수가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민감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 여러 가지 부인하는 목소리들을 꾸준히 내고 있는 점을 해서 T모빌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소송 합의금 아까 7억 2천만 달러에서 12억 달러, 보완 투자 의무 3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상 비용 8억 달러에서 14억 달러입니다. 자, 8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500억입니다. 14억 달러 같은 경우는요, 우리 돈으로 2조 원 가까운 돈이 나가는 겁니다. 비용으로. 자,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많을수록 사회적 파장이 클수록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SK가 앞으로 뭐 얼마를 보상을 할지, 얼마의 비용이 들지 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문제는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피해 보상과 벌금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FCC, 그러니까 미국 연방통신국과 우리나라 방통위가 이렇게 전파 방통위가 이제 부과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CC 주요 제재 사례 같은 경우는 뭐 T모빌 사례 말씀드렸고요. AT&T도 5,700만 달러를 위치정보 무단 공유, 브라이즌도 4,700만 달러, 스프린트도 1,200만 달러. 아까 이거 말씀드렸을 때 이게 다 그냥 수백억 원의 규모입니다.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80억 원 했고요. 이제 뭐 SK텔레콤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딱 봐도 뭐 미국이 조금 더 셀 수도 있지만 더 크고 뭐 그래서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약한 게 보이죠. 여기에서 보면 미국과 한국법 체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미국은 FCC, 여기는 PIPP, KCC, 이게 아까 개인정보위, 여기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보면 주요 법령이 이제 뭐 통신법, 개인정보보호법, 우리나라 역시 뭐 비슷합니다. 규제 기관들 나와 있고요. 벌금이 여기는 수백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건당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원을 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보안 강화 조치, 여기는 다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해야 되고 도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권고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권고는 안 해도 돼요. 피해 보상, 여기는 이게 굉장히 세죠. 집단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피해자 지원 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잘못을 한 기업들이 책임을 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하는 역할들이 좀 많죠. 이게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못 국내 소비자들한테 뭔가를 잘못했을 경우에 우리 법무팀 사용해서 다 빠져나갈 수 있어 라는 마인드들이 기업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한마디로 개호흡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단 소송도 좀 해야 되고요. 한번 이렇게 큰 일이 있었을 때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한번 재정적 타격도 한번 입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단 소송 굉장히 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김상조 위원장 시절 공정위를 출입을 했는데요. 이때 뭐 집단 소송에 대한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뭐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이라고 뭐 다르거나 뭐 그러지도 않은 것 같고, 국민의힘이야 뭐 똑같고, 아무튼 그때도 야심차게 집단 소송을 막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됐죠. 우리나라 뭐 말로만 집단 소송이지, 사실 그 집단 소송을 했으면 그 소송이 이기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좀 다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항상 기업은 보호받아야 되고 소비자는 항상 봉의돼야 되는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게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집단 소송으로 가장 많이 받는 일반적인 금액 한번 말씀드리면 끝나지 않은 10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집단 소송이니까 여러 집단에서 가장 많이 보상을 받는 게 10만에서 20만 불 정도 수준이고요. 극단적인 경우에 100만 불 이상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담배 회사 소송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유출 사건이나 개인정보 관련된 사건은요, 피해 규모가 클수록 보상금도 커지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30에서 50달러 사이 정도로 측정이 됐는데, 우리나라 지금 10,000원 하고 있잖아요. 50달러 하면 지금 환율로 하면 얼마입니까?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돈 자체가 크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이 그걸로 해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조금 잘 하라는 경고의 의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집단 소송에서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요, 소송 피해자가 자기가 직접 소송을 또 통해 입증을 해야 되고, 다양한 서류와 증빙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SK텔레콤이 미국에서 이런 정보 유출 사건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정을 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처벌이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주 있고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벌금 얼마 좀 맞으면 되고 뭐 하면 되지, 약간 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페이버를 줘서 많이 커져 있잖아요. 이제는 기업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좀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좀 더 찾아보고, 특히 자국민일수록 호구로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기업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육성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햇살에 이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여리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수 중심의 이런 산업군들한테.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